네, 안녕하십니까. 필립입니다. 오늘은 UAM 관련 기사들을 읽고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포춘 코리아의 문상덕 기자님의 제목은 첫 한국 UAM 스타트업 플라나 창업자 3인방이라는 기사입니다. EV톨의 글로벌 레이스 선두가 어느 정도 추려진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플라나는 새로운 동력원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 동력원은 기사의 아랫분에 나오는데 미리 보기로 하이브리드 형식이라고 하네요. 하이브리드.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배터리보다 더 사용 기간이 길고 그리고 다른 엔진도 추가된 형태라고 하는데 먼저 창업자들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EO인 김재영 씨는 국비 장학생으로 일본 나고야 대학교와 미국 MIT 공대,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전공은 항공우주공학이고요. 2012년 현대차에 입사했고 그리고 개인용 비행체 개발 프로젝트를 회사에 제안했습니다. 멋있네요. 회사에 역으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하네요. 김 CEO는 지난해 결국 한국에서 유일한 EV톨 개발 스타트업을 차렸습니다. 최고 전략자인 안민영 CSO는 김 창업자의 학부 후배입니다. 안민영 CEO는 도쿄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했고 그 이후 LG전자와 미국 보스턴 전략 컨설턴트를 지냈다고 하며 세 번째로 최고 제품 책임자 이진모 CPO는 현대차 동료입니다. 현대차 재직 시절에 함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 멜론대에서 기계공학 석박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2020년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GV80에 세계 최초로 적용한 능동형 노면소음 저감 기술이 그가 참여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창업자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플라나는 2028년 기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 1명과 그리고 승객 6명을 태우고 최대 시속 350km 속력으로 한 번에 5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비행체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는 스펙 면에서는 업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계획처럼 되지 않죠. 현실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EV톨은 후발주자에게 가혹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 자금들이 조비 에비에이션과 독일의 릴리움 등 선두주자에게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삼성이나 현대차처럼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 하청업체로 종속되기가 쉽고 만약에 대기업 투자를 받지 않으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설비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플라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은 도시 내에서 이동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심 버티포트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 사실 작은 드론이라도 할지라도 다 알죠. 떠 있으면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건데. 그리고 또 도시에서 비행하다 보면 떨어지면은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겠죠. 이러한 문제들로 단시일에 현실화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와 있는 EV톨 성능으로는 이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플라나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의 모습은 750km 이하 거리에서는 도시간 연결 항공은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울과 속초를 연결하는 거죠. UAM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하는데 RAM, 그렇지, RAM. 죄송합니다. RAM이라고 부릅니다. 도시끼리 연결하는 사업을 모델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그리고 이 배터리가 왜 문제냐?
기온이 너무 덥거나 기온이 너무 낮으면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충전 잔량들도 안정성을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플라나는 이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력원으로 하이브리드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여기 2세대 전기 수직 입착륙 모델로서 가장 이, 선호받고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기체는 그 전기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수소를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동력 자원들을 함께 추가하는 거죠. 전기 플러스 다른 무언가. 그래서 좀 더 이동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컨셉 설계와 이 측면에서는 컨셉 설계 그리고 엔지니어링 측면은 플라나가 선두 그룹에 있다고 합니다. 컨셉과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링은 플라나가 업계 선두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본과 인력입니다. 문제는 자본과 인력인데, 스타트업이 EV토를 상용하는데 적어도 7억에서 1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7억에서 10억 달러면 1조가 넘는 금액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고 항공산업인 만큼 국가별로 요구하는 안전조치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안 CSO는 내년에 3m 스케일의 기체를 띄운 뒤 시리즈 A 라운드를 진행하고, 그리고 연말까지 하프 스케일 및 풀 스케일 시제기 개발을 끝내고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한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미국 상장을 통해서 캐시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 자본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플라나에는 임직원이 37명이 있고요. 37명의 임직원이 있고, 이것이 내년까지 100명의 글로벌 인재로 증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사의 아래쪽에는 EV톨 관련 기업들 누적 투자 유치액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조비 에비에이션이 압도적으로 투자액이 많고, 그 다음에 릴리움, 아처,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시장 장악력을 갖추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플라나는 어떻게 될지 포춘 코리아 문상덕 기자님의 기사였고, 다음으로는 짧은 기사인데 세계일보 우상규 기자님의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은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이동통신 3사 SKT 그리고 KT U+가 에어택시 수주전 막 올렸다. UAM을 주도하기 위해서 팀을 짜고 있는데, 보면 팀별로 보면은 SKT는 한국공항공사, 하나시스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한 팀을 이뤘고, KT는 여기가 좀 빵빵합니다. 현대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현대건설, 쟁쟁한 기업들이 KT와 손을 맞잡았고, LG U+는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 스페이스를 팀으로 영입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직 이런 통신 3사들 중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작업들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UAM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읽어보셨더라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링크에 여기 기사는 걸어두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통신사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만 말씀드리면 2025년까지 그리고 2026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여기서 좀 그래도 SK가 좀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도 함께 나중에 이 기사도 함께 보시죠. 뉴시스의 심지혜 기자님의 기사인데 SKT 유영상 대표는 기업 가치 4배 키운다. 2026년 40조라는 인터뷰 기사인데 이 내용도 제가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유 대표는 이 UAM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어, 에어택시라기보다는 관광산업, 관광 비즈니스에서 큰 수익성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외국에서 그전에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죠. 인천에. 그러면은 뭐 서울이나 뭐 제주도 정도 구경을 하고 가겠죠. 4명에서 5명의 가족들이 놀러 온다면. 하지만 이제 UAM이 발전이 되면은 그냥 바로 제주도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왔다가 속초도 갔다가 뭐 부산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관광 산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수익을 거두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유영상 대표님은 과연 SKT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읽어보면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UAM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에 좋은 뉴스들을 함께 공유하면 또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조금 좋은 뉴스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함께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 정신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